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만약에 나 혼자면 괜찮은데 이제 가족을 생길 거고 그 가족을 내가 어쨌든 부양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내 꿈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조금 뭐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주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슬그머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이수현입니다. 이게 발성이 약간 대중가요랑 조금 다른가요? 그렇죠. 대중가요는 약간 예쁘잖아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잠깐? 예쁘잖아요. 뭐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상사화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국악을 살짝 넣으면은 이제 국악 창법을 살짝 넣으면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근데 이게 엄청 속이 깊은 소리가 나네요. 국악은 또. 저희는 옛날부터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부터 전달 이제 구선 심수로 되려면 큰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큰 소리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폭포에서 소리를 하고 이런 것처럼 폭포에서 이제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소리를 해라. 이래야 명창이 된다. 득음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이유가 폭포 소리를 이겨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포보다는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저희는 항상 연습을 하죠. 목이 더 안 좋아지시겠네요. 그쵸. 이제 성대결절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는 목 쉬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목 쉴 때 더 연습을 하고 해야 속청이 열린다고 해서 목 쉴 때 더 많이 연습을 해요. 그 관리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어디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이쪽 분야를 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하시진 않으신가요? 후회는 안 하는데 그 끝이 한계가 없는 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어려워요. 만약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문제를 풀었으면 딱 됐는데 저희는 정답이 없으니까 너무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한다고 느끼니까 이제 모두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는 다른 분들은 취업을 하잖아요. 네네. 취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취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술인이라는 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건 없죠,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거 부분에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졸업을 하면 취업이 아니더라도 꼭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취업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도 많은 루트들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뭐 예술 경영을 부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민요만 진짜 자기 전공으로만 나는 뭐 플레이어로서 공연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 공연자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겠다, 음악 교사가 되겠다, 학교에서 뭐 그 음악을 가르치겠다라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뭐 많이 루트를 그냥 그렇게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민요를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꿈꾸던 거는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보존을 하는 거는 그 양성이라는 거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음악을 진짜 보존하기 위해서는 후대에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또 제대로 배워야지 내가 옛날에는 진짜 구전심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거만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잡혀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심리도 공부를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양성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 갔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그 음악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혼자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는 없나요? 그건 진짜 요즘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걸로써 나의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만약에 나 혼자면 괜찮은데 이제 가족을 생길 거고 그 가족을 내가 어쨌든 부양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내 꿈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조금 뭐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지금은 수익수단이 될 수 있는 이게 루트가 있으신가요? 간혹 이제 공연이 들어오긴 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여가지고 공연이 자체가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주로 하죠. 이제 취미생들이나 뭐 그런 전공하시는 분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내가 뭐 이걸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취미로서 그냥 간단하게 배우시는 분들은 간혹 있으니까 그걸로써 이제 밥벌이는 하는 거죠. 그냥 국악을 전공한다 그러면 좀 많이 이제서야는 오 그러시냐고 완전 신기하다고 멋있으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제가 국악을 전공한다고 했으면 아 너 공부 못해서 그런 루트를 타는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공부 못하는 애들 예체능 하잖아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나도 음악이나 할까?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근데 요즘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도 어느 정도 돼야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야지 대학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좀 상처를 받았죠. 뭐 일반인들은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쪽만의 고충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밥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점은 밥벌이고 진짜 이게 잊혀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요즘은 또 많이 국악이 뭐 매스컴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 듣고 뭐 트로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즐겨 듣고 이러셔서 국악에 조금 빛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판짝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악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근에까지만 해도 이제 교육과정에서 국악은 아예 사라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이 오가니까 이제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집회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국악을 이제 부흥하는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게 참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공교육에서 내가 국악을 배울 수 없다는 거는 진짜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옛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존해야지 누가 보존을 해줘요. 근데 공교육에서조차 국악을 이렇게 배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국악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이 사실 없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랑 뭐 국악이 조금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뜻을 알아야 내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 공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국악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잘 즐겨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좀 많이 국악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 융합시키고 저런 거에 융합시키고 뭐 재즈에 뭐 하고 뭐 대중가요랑도 하고 이러시니까 정답은 솔직히 진짜 없었어요. 정답은 없는 게 맞는 건데 왜 저도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런 인식이 생기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인식의 틀이 깨져서 많은 음악들이 나와서 저는 참 좋아요. 일반인들이 조금 이쪽 분야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정도는 그냥 좀 대중적인 지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주 들어주시고 잊지 않아 주시고 이런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연을 하나 올려도 수십 시간을 연습을 해요. 진짜 막 목 터지게 연습을 하고 맞춰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쪽 분야로 오고 싶으신 이제 새내기들, 어린이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버텨라. 전 진짜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뭐 선배들이 아니 이건 진짜 오래 버티는 나무가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니 나는 진짜 잘나야 된다. 나는 진짜 잘나질 거다 했는데 이게 왜 오래 버티는 나무가 이기는 거라는지 이제서야 알겠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그냥 그래 그만하면 됐지. 어차피 뭐 이거 해서 뭐 언제까지 먹고 살겠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휘할 거예요. 저도 어떤 게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그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라면 좀 궁금한 게 시작해야 되는 마지노선? 이런 나이가 있나요? 마지노선.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를 시작을 하셨을 때는 6, 7살부터 많이 시작을 하세요. 저도 민요를 한 6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저도 6살 때부터 했는데 아, 나 안 해라고 하고 공부를 다시 했어요. 공부를 다시 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늦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너무 많이 늦은 거예요. 근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만약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이 국악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면 돼요.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옛날부터 했던 친구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으면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2배를 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2배를 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같은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결국엔 출발선이 다르지만 어느 순간 보면 같은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 딱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늦었다고 아,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시작을 하고 보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수강생이 오면 혹시 받아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연락 주세요. 저희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박수를 같이 치는 게 있거든요. 네. 안 보셨죠? 아, 봤어요. 확실해요? 맞아요. 아, 그럼요. 애청자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